첫 번째 소식입니다. 신천지 당원 명단 확보 등 합수본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가 민주당 경선 당시에 반명 후보 측에 접근했다는 정황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앞서서 영상으로도 봤는데 합수본이 일단 신천지 명단을 확보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명단인데 이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해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동원됐는지가 나오겠죠. 예. 결국에는 이 대조일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당원 명단 확보 아니겠습니까? 이 대조와 확보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명단 자체가 뭐냐면 먼저 어떠한 규모가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느냐 숫자로 좀 보여주는 거고, 대조한다는 거는 좀 정치적인 함의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당원 명부와 같이 대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얼마나 침투했느냐, 이게 그리고 조직의 가입 여부까지도 같이 연계성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이 명단 확보는 시작이고 바로 대조는 본 게임에 들어갔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관련 법은 뭐 정치자금법이라든가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 명단 자체니까요. 이제 명단 그 자체가 뭐 주소나 휴대폰 번호 어디까지 지금 명시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개인정보 보호법까지 폭넓은 법의 접촉 여부까지도 분명히 대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결국에는 이게 딱 명단은, 그리고 조직 대조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누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거를 가입을 했느냐, 결국엔 모든 것을 숫자로 증명하는 게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필라테스 프로젝트 해가지고 필라테스 회원 모으듯이 당원들을 모았다 이런 정황이 발견이 된 거고요. 그런데 그리고 또 뭐 돈을 100억 원 정도 모았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그 돈이 국민의힘으로 흘러 들어갔느냐, 이것도 이제 수사의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부정 청탁을 했다라든지 이런 뭐 자세한 이야기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요. 네. 지금 합수본이 이제 강제 수사를 해서 지금 이제 뭐 압수수색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직 간부의 뭐 제보에 따르면은 뭐 증언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이제 비자금을 이제 뭐 100억 정도를 모았는데 그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갔겠느냐, 여기에 대한 뭐 수사가 조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신천지가 받고 있는 뭐 정교 유착, 이 혐의 중에서 정당법, 그다음에 업무방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뭔가 이제 자신들이 뭐 이익이나 아니면 뭔가를 정치적으로 뭔가를 얻기를 위해서 이제 돈까지 주고 뭐 이런 일을 했다, 이게 이제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정황들로는 사실은 이제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했다, 이거는 정도? 조금 윤곽이 조금 드러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검찰이 합수본이 입증하기는 사실은 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조직적으로 입당을 시켰다는 건데, 이거는 본인의 약간 자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양심 선언이죠. 내가 이 당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데 신천지가 강제적으로 뭐 시켜서 가입했다라는 이런 자백이 나와야 되는데, 예전에 통일교 수사 때도 똑같이 이제 뭐 정당에 가입해가지고 경선에 뭔가 이제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때도 이런 자백 같은 게 나오지 않아서 약간은 유야무야 된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도 결국에는 지금 뭐 조직적으로 가입했다는 뭐 엑셀 파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파일을 결국에는 대조하려면은 지금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당원 명부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경찰이 제가 마지막은 생각이 안 나는데 통일교 특검할 때 새누리당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국민의힘 당사를, 당사 가가지고 그렇죠. 했었는데 그때도 아마 당원 명부를 전체는 확보하지 못하고 뭐 임의로 이제 뭐 대조하는 작업 요 정도까지는 아마 합의가 됐던 것 같은데 예. 지금에도 또 똑같이 국민의힘한테 선거를 앞두고 당원 명부 확인해 보겠다 합수본이 한다면은 국민의힘이 순수히 이거를 협조해 줄지 여기에 대해서 합수본이 굉장히 치밀하고 뭔가 이 치밀하고 꼼꼼한 이 수사 이 시나리오를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또 이제 신천지가 임의단체인데 이거를 이제 종교 법인화하려고 했다라는 정황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정교 유착을 위한 스텝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예.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 자체가 신앙이 아니라 어떤 권력 정치였다를 증명하는 기재가 될 것 같아요. 예, 예, 구체적인 예. 내용을 좀 보면은 사실 법인화하는 것 자체는 법적 위반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위치들 이게 구체적인 사실관계 좀 확인해 보니까 과천 같은 경우에 성전을 그 통일교 성전을 짓기 위한 인허가 작업이 이제 추진이 됐고 다른 이제 지역 같은 경우 부산이나 울산이나 뭐 청평이나 부평 이런 지역들도 어떤 종교 부지의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청탁인데요, 그러면? 네. 예. 결국엔 이러한 인허가나 용도 변경에 의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나? 그럼 이 통일교에서 바라는 거, 여기 인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우리가 뭘 해줄게라는 그런 대가가 있었냐? 이거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지금 수사기관이 다투는 핵심 요지이고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이러한 인허가, 용도 변경이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과 정치적인 거래 그런 교환물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것이 가장 핵심 사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정치자금법이라든가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관련 법들도 분명히 저촉이 될 여지로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종교 법인화라는 게 만약에 법인화가 되면 뭐 신천지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뭐 이제 권리나 뭐 힘들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법인화로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법인 자체가 인격체로서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 이제 예. 다수의 이제 집단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느 뭐 종교 단체든 법인화는 불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법인화를 통해서 인허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대가성, 그 종교 정치권과 종교가 결탁을 했는지 그 인과관계 입증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천지 내부에서 모았던 자금, 아까 말씀드렸던 100여 원이 정치권으로 어떻게 흘러 들어갔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자금법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천지 2인자, 뭐 고모 씨가 본인의 지인을 금고지기로 데리고 있었고 어떻게 모았는데 어디에 쓰였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를 보면은 한 100여 원의 자금을 2017년부터 20년까지 이제 모았다는 예. 거예요. 그 모으고 나서 이거를 이제 그 한 뭐 집화장이 이제 관리를 하고 금고지기에 또 이제 뭐 부과되는 격에서 관리를 하고 그랬는데 그 금액의 행방이 묘연하다. 아마도 정치권으로 흘러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제 보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여러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내용이 조금 더 나오거나 아니면 보도들이 조금 더 많아져야지 약간 좀 정황을 좀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이긴 한데요. 예, 예. 사실은 이거 100억 원대 모았다는 게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약간 저는 계속 조심스러운 게 이게 이제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종교적인 신앙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다 둘러안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일반적인 수사로는 약간 이거를 증명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이제 막 강제 수사가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거를 경찰이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보를 하고 이 확보한 증언들의 이제 한마디로 그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또 말을 바꾸면 갑자기 또 이게 전부 다 어그러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선 수사에서 계속 쭉 봤지만 이러한 증언들을 계속 뭐 경찰이 이제 잘 확보를 하고 수사를 할 거지만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관리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은 딱 한 분의 제보에 의해서 또 이제 보도가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분이 아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이 수사가. 예, 예. 그러니까 통일교에 윤영호가 있었으면 신천지에는 이 고모 씨가 있었던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윤영호도 계속 뭐 번복이 됐잖아요. 부인을 하다가 다시 다시 했다가 자백을 뭐 했다가 줬다 다시 그러다가 부인했다가 이랬습니다. 부인했다가 또 그 다음에는 자기가 뭐 전재수 전 장관한테
들었다. 예, 뭐 이걸로 또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신빙성이 계속 어긋났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정황이나 무슨 그런 엑셀 파일 이런 거를 약간 신빙성을 조금 있다고 보면은 어쨌든 이 신천지가 본인들의 뭔가 이익을 위해서 이 국민의힘한테 접근하고 뭔가 당원 가입을 시키고 이거는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헌법에도 확실하다는 위배되기 거죠. 예, 그렇죠. 때문에 경찰 합수본에서 검찰 검경이 수사를 좀 잘해야 된다. 이 말씀 계속 거듭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또 다른 보도로 보니까 지난해 4월에 있었죠.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 반명 후보를 신천지가 접촉을 했다. 그래서 이 반명 후보가 누구냐 했더니 지금의 김동연 경기도지사인 걸로 나왔어요. 이제 물론 김동연 도지사는 신천지는 본인을 사탄의 수계라고 부를 정도로 싫어했다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런 그 통일교의 반명 접근 자체가 더 이상 통일교가 어떤 종교가 아니라 정치 공작을 하는 단체다. 이걸 입증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월 대선도 반명 후보 했는데 이때 결국엔 반명으로 가야 이런 후보들을 특히 이런 대세인 이재명을 막을 수는 없지만 최종 후보로 가는 거는 좀 우리가 막아봐야 되지 않겠냐. 아마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런 게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건 법적으로 보면요.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 개입이잖아요. 낙천 낙선 운동이라든가 선거 개입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해당 법에 저촉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해당 법 저촉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 있고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고 아하. 그 지시에 따른 실행이 있어 이제 그 과정들에 대한 추적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명백한 종교의 선거 개입으로 보고 이제 수사기관은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쯤 되면 이렇게 반명, 그다음에 반명 행위자를 도와주는 것은 더 이상 통일교가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종교 행위자가 아니라 이제 그 정치 행위자로서 어떤 플레이어로서 작동을 했다. 이제 그런 특이점이 좀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신천지가 이만희 총회장이 특히나 국민의힘을 좋아했고 윤석열을 밀어줬기 때문에 그쪽만 접촉한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오늘 새로 나온 거는 반명 후보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어떻게 접촉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다. 그러나 이제 도지사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동연 도지사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나서 본인이 이 입장을 밝혔는데 그 2024년에 신천지 집회가 저기 임진각에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다 이제 그러니까 승인이 돼서 바로 이제 행사만 하면 되는데 김동연 도지사가 그것을 알게 돼 가지고 바로 그냥 3, 4일 전에 그냥 갑자기 취소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 측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허가까지 다 받았는데 왜 갑자기 취소시키냐 하면서 법적 소송 다툼에 있대요. 소송까지 갔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 도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는 억울할 수도 억울하다. 나 이렇게 있겠네. 지금 예. 신천지랑 이렇게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데 나한테 뭔가 내가 무슨 신천지 도움을 받았겠냐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신천지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한테 접근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추측해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알죠. 추측을 할 것 예.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잖아요. 코로나 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신천지 관련해 가지고 무슨 코로나 관련해서 신천지 직접 가셔가지고 압수수색하고 하니까 이제 문 열어라 하면서 신천지를 굉장히 이제 압박을 했었죠. 압박을 했었죠. 그 사건 이후로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되면은 이거는 신천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민의힘한테 접근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실제로 국민의힘한테 접근했던 시기가 2021년경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허. 그때 보면은 시기가 얼비슷해요. 예. 그러면서 계속 이제 신천지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한테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통일교의 정치권 줄대기 의혹, 요거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추가 후원금 명단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국힘 의원들도 굉장히 많고요. 민주당 측 인사들도 많습니다. 그중에서 정동영 장관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다. 당연히 이제 부인하고 있고요. 요건 어떻게 보세요?
여야 관계자들 한 54명 정도가 관계 있다 맞아요. 나오고 우리가 뭐 네. 잘 윤한홍, 뭐 전진석, 전동영 장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통일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고요. 근데 아시지만 이 통일부의 추진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DMZ의 UN 본부를 제5본부, 6본부를 세우는 게 통일부의 사업 중에 하나고 뭐 한일 해저 터널도 그래서 전재수 장관 이야기 나오는데 결국 북한 통일 쪽에 오랫동안 종사해 오셨던 분 중에 통일부에 어떤 접촉을 안 받으셨던 분은 거의 사실 없다. 그래서 정동현 장관은 20년 이상 북한 통일 쪽에 종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통일교가 당연히 접촉하는 거는 저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접촉은 했지만 정동현 장관 하면 누굽니까? 그 대선 후보까지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뭐 공직선거법이든 관련 법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에서 이러한 제의가 왔어도 그걸 어떤 법의 위법적인 측면, 법에 저촉되는 측면까지 그거를 위해하면서 하시지는 않는 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정치인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행동을 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데 결국에 이거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이거를 첫 번째 뭐 여야 54명을 접근했는데 누가 이 그림을 설계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일회성 후원금인지 아니면 반복적인 후원금인지 왜냐하면 이게 쪼개기 후원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 굉장히 큰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쪼개기 후원으로 큰 돈이 모였을 때 이 통일교가 원했던 대가는 무엇이었는지 이 세 가지 사안들이 결국 핵심 수사 방점이 돼서 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그 내에서 만약에 후원금 그 금액을 맞춰서 했다면 사실 이제 모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청탁성이었느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정교 유착 방지 법안?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개신교에서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논란 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뭐 민주당 소속 의원이 한 건 아니고 무소속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무소속 최혁진 의원님이 이제 발의를 하신 건데요. 이게 결국에는 사실은 지금 통일교 아니면 신천지 이렇게 이제 약간 특화된 법안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종교법인이 설립 허가가 취소되는 이런 권한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법안 내용에서 보면은 헌법에서 정한 정교 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경우에는 바로 이제 뭐 그 법인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주무관청이 조사를 하게 돼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종교법인일 경우에는 문체부 같은 데서 조사하고 이게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수사기관에 넘기는 그래서 설립 취소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인데 사실은 기존에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시면서 이게 법인 취소까지 가능하지 않냐. 이 법인이 심각한 헌법 위반을 했을 경우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법에서도 뭔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최혁진 의원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아예 그냥 뭐 통일교 방지법이다 이렇게 이제 네이밍을 붙였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극우 개신교에서 이거는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좀 반발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최혁진 의원님이 이 법안 자체가 모든 종교, 뭐 종교의 신앙이나 뭐 이런 것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종교 법인이 심각하게 헌법이나 실정법을 위반했을 때 정부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 더 많이 알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 지금 무소속 의원이니까 민주당 쪽에서 공동 발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서명한 의원들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한 예. 10인 이상이 이제 동의를 해야 해줘야지 발의할 수 발의가 있으니까요.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대표 발의를 이제 최혁진 의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최혁진 의원님께서 여기 나온 내용들에 대한 개신교의 뭐 실제 이제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 탄압에 활용될 수도
있다고 이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표 발의하신 최혁진 의원님이 조금 의견 더 수렴을. 소통을 많이 아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예, 예. 핵심 사항이 이게 종교를 규제하는 게 아니고 정치에 개입하는 종교에 대한 규제라는 거가 핵심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예. 결국에는 여기 찌학조님이 뭐 아. 그랬지만 이 통일교 신천지 이제 방지법으로 이게 불리고 있는데 이 성격이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설립 허가 취소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거 좀 애매하다. 좀 구체화하자. 그러니까 설립 허가 취소 요건을 좀 구체화하는 거가 핵심 요건이고 두 번째는 이 주무관청 뭐 어떤 통일교 관련 평화 관련 단체들은 통일교가 이렇게 주무관청이 있는데 하여튼 주무관청이 이거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 부여.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립 허가 취소 요건의 구체화, 주무관청의 조사권 부여 이 두 개가 핵심 사안인 거거든요. 이거 예. 왜냐하면 이러한 그 뭐 정치에 개입하는 조직 행동을 좀 막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새로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민법에 대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개정안. 충분히 개정안입니다. 발의가 아니고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추진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당위성들이 좀 존재하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수사까지 가지 않고 주무관청에서 조사를 통해서 설립 취소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논의가 있겠죠. 예.